외모와 스타일도 멋지시지만 이분의 성공 마인드와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들로서는 더 큰 감동을 주시는 리더 사장님이십니다. 미국 시애틀에도 조직을 키우고 계시는 젊은 글로벌 리더, 이규제큐티브 브랜드 앰버서더 유창민 리더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서서 하나요? 저기 서서 밑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혹시 이 사업을 나는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하던 일도 이제 강의 같은 걸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 청중들의 눈빛을 보면 이분들의 심리가 지금 현재 어떤지 좀 대충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처음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내용들이니까 기존에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딴 거 하셔도 되고요, 핸드폰 하셔도 되고요. 저의 주 대상자는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하고 좀 뭔가를 알아보시고 지금의 어떤 일상 속에서의 갈증을 좀 뭔가나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좀 좋은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대 만에 막 이런 얘기가 늘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나 뉴스킨 좀 알아보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면 대대 만에 이런 거 중에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시작에 앞서 뭐냐면, 어떤 일을 알아보시든 뭐 뉴스킨이든 다른 일을 알아보시든 그걸로 실제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말 말고는 듣지 않는 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진짜로 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킨집을 차리고 싶으면 지금 치킨집을 차려서 그걸 내 브랜드화 시켜서 점포를 막 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치킨집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치킨집 조언을 구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치킨집에 대한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는데 그만둔 사람에게 물어본 순간 여러분의 잠재력을 세상밖에 꺼내지 못하고 그냥 접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뉴스킨도 똑같은 것 같아요. 되게 막 그렇게 있지만 20대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걸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그냥 어디서 막 전 그런 말 항상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한 번도 못 만난 적 없어. 그게 뭐 대대만에 저희 엄마도 사실 뭐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했던 게 이 일이었고. 근데 어쨌든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제 30대가 지났거든요, 이 뉴스킨 안에서. 그 얘기는 잠깐 먹고 살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런 편견부터 좀 내려놓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나이 38이거든요 지금. 혹시 대학교 등록금 없어서 그만두신 분? 쟤랑 저랑 또래 비슷한 80년대생 거의 없죠? 대학교 등록금 못 내갖고 학교 그만둔 사람 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리고 내가 이제 진짜 돈 때문에 질질거리고 살지 않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서 이 한 분야에 딱 정점을 찍었는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가 끝이라는 걸 다 알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거의 근 10년을 이 일을 한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뭘 생각해볼까? 막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돈은 조금 남들보다 버는데 삶의 질이 안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 했더니 결국에는 이거였어요. 내가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강의 안 다니면 돈 안 들어오고, 내가 일을 하루라도 쉬면 그 하루에 대한 페이는 못 받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해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거든요. 해외 지휘 공부 다 해준다고. 근데 어쨌든 그 계약 기간 끝나면 들어와서 다시 한국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 80년대생 남자예요. 몰랐다고 많이 열심히 다녔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있죠. 이 당시에 저 금액이면 한 채씩 샀대요. 음마 아파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서울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진짜 쓰러져가는 아파트거든요. 그 80년대 분양, 7, 80년대 분양할 때 저 가격이었대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이제 좀 더 없어지네? 다시 일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다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평생 일을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는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유리가 닫힌 사람처럼 그냥 모든 걸 다 멈춰버린 그런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이제 좀 더 없어지네? 다시 일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다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평생 일을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는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유리관에 갇힌 사람처럼 그냥 모든 걸 다 멈춰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고, 저는 이거를 해결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제일 크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갖고 있는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돈이, 예를 들어 돈과 시간이 생기면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구체적으로 해외여행, 이것도 사실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왜냐면 아직 먼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뉴스킨 하면서 가장 희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냥 아파트 한 채 해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떠나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만큼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여행의 주 목적은 먹는 겁니다. 그런 분 있죠? 네. 지금 손이 이렇게 올라오더만 먹는 건데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 봤어. 지금 갈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생긴 거. 대단히 돈 많이 들어요? 혹시 지금 저기 뭐 떡볶이 먹으러 서울 갈 수 있는 거 저 같이 내일 한 거기 다 3일 있다 와야 돼. 못하죠. 왜냐면 팀장님께서 저 서울 가서 떡볶이 먹고 오겠습니다. 내일 출근 못할 것 같아요. 계속 나가지 마.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뭐 아이와 시간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진짜 할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오고, 사실 오늘도 뭐 원래 제가 이런 강의를 오면 다음날 안 가거든요. 잘. 여기 놀다 가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내일 할머니 또 기일이어가지고 오늘은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런 선택의 자유가 생긴 거.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아이가 있고 내가 진짜 뭔가 지켜야 될 어떤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가 엄마 나 내일 경주월드 가고 싶어. 내일 월요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안 돼. 회사 가야 돼. 엄마 돈 벌러 가야지. 어려워요? 돈 많이 들어요. 경주 30분이면 간다면서요. 거기 가서 뭐 자연분 큰 거 애 놀이기구 타고 하루 종일 노는 거 어렵잖아요. 대단한 일은 아니면 어렵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에서 오는 그 행복감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저도 이걸 하게 되면서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7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운동할 때. 한 번도 7년 동안 휴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제가 쉬면 돈이 멈추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결국에 뉴스키 가장 큰 비전은 시간이 다 똑같이 24시간, 24시간. 100년이면 100년, 100년. 똑같은데 그 안에 얼마나 내가 내 인생, 내 가족들 위해서 진짜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툴이 있냐. 만약에 제가 완전 금수저고 지금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빌딩 하나만 놔줘 이러면 뭐 이럴 수 있으면 뭐 안 해도 되죠. 근데 전 완전히 그랬고, 그 시드머니 없어도 뭐 예를 들어 투자자 하고 싶어도 시드머니 없었고, 나는 뭐 인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열정 하나로 몸 굴려서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되고, 어머니 오랫동안 조용하셨지만 이제 지금 너무 건강해지셔서 어머니가 나 내일 병원 가야 돼. 같이 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운동 그 7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가고, 그래서 그냥 좀 뭐 조깅을 하든 운동을 하고 와서 이제 오전에는 다 미팅이에요. 오전에는 이제 출근할 때도 있고, 출근 안 하는 날은 이제 줌으로 이제 미팅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보러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좀 일찍 들어와서 이제 저녁에 또 미팅 있는 날은 이제 저녁 줌이나 이런 것들 하고, 집에는 8시면 들어오는 편이에요. 늦게까지 일을 저는 잘 안 하거든요.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막 정신없이 막 했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루틴이 그렇게 안 잡히면 뒤죽박죽 일을 하더라고요. 그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일단 들어와서 재충전하고, 저녁에도 이제 미팅 할 수 있으니까 뭐 전화든 뭐 주민든 하고, 저는 나눠져 있어요. 아침에는 이제 운동 하고, 오전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 그러니까 미팅이나 이런 회의 같은 업무 하고, 낮에는 제 개인적인 미팅, 제 명단, 제 개인적인 명단들,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또 이제 미팅.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 때는 이제 사업자들하고 미팅하는 루틴이 아침 저녁이고, 낮에는 무조건 제 개인 명단 미팅 만나는 그 업무예요. 저는 계속 그래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낮에든
그러니까 저녁에도 저도 사람 만나고 막 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만난 사람은 성과가 안 나더라고. 그렇지. 일이 안 벌어지고. 그래서 뭐 저녁에 이제 뭐 세미나 초대 있고 이런 때는 이제 하긴 하는데 뭐 어떤 이 사람을 만나서 저녁 늦게 데모를 한다던가 뭐 STP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뭐 굳이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퇴근 시간하고 끝나고 8시 전에 그냥 저는 일이 다 끝이에요. 막 저 옛날 투잡할 때도 막 새벽까지 막 데모하고 일했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운동,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들이나 이제 팀 미팅들 다 오전에 있고, 낮에는 제 명단 만나고, 오후에는 이제 사업자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초대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시스템 하고, 저녁 8시 9시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와서 내일 할 것 준비하고 일찍 자요. 11시 잡으면 파트너 사장님들도 함부로 전화하거나 그 늦은 시간이나 막 이럴 때 안 하고, 그 안에서 제가 제 루틴이 어떤지 아니까 그 안에서 같이 미팅하면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루틴은 그래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일단 품행이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 옷 매무새건 뭐 이거에서 이게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종교는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나 이런 아우라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이 너저분하잖아요. 맞아. 그럼 그 에너지랑 돈이 안 들어와요. 맞아.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부자들은 다 집이 칼 정리가 돼 있었어요. 다. 모든 부잣집들은 다 뭐 사람을 쓰든 자기가 하든 집이 다 칼 정리가 돼 있고, 저는 이제 뭐 여러 집들도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좀 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늘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집들을 가보면 너저분해. 너저분하고, 제가 만났던 부자들이나 좀 뭔가 요즘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랑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진짜 칼같이 정리되어 있고 약간 성격도 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질러진 거 되게 그때그때 이렇게 처리하고 안 어지르는 스타일. 그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안 어질러요. 직장이더라. 그냥 저는 이것도 약간 루틴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지갑이랑 차키 두는 데 있고, 이렇게 있어요. 옷 바로 벗어서 옷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다 입었던 옷은 이게 다 루틴이 있어요. 집 안에서도 동선이랑.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혼자 산 지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죠. 이 그룹 전체를 제가 돌리거든요. 오. 제가 장으로 해서 그거를 돌린 지 꽤 됐고, 일단 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한 방에 몇 명을 막 넣어요? 일단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TR을 먹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저희는 회비가 있고 참가비를 걷어서 그거를 챌린지 기수 기간으로 다 끊어요. 그 안에 비포 애프터 잘 나온 사람들한테 상품으로 돌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90일 동안 운영을 하고,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계속 있을 사람들은 계속 있어도 되고, 새로운 사람 또 들어오고, 그냥 계속 이렇게 약간 쌓이는 식으로 가는데 루틴은 계속 반복되죠. 근데 저도 되게 오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일단 되게 간단하고 간편하고 쉽고 레몬차.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잘 되더라고요. 사람 레몬차. 아, 네네. 나 사진 있네. 그래서 저희는 들어오면 일단 카톡으로 다 운영을 하고요. 그 카톡으로 공지하고 이런 거는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오프닝 할 때 한 번, 식단으로 정리하는 거, 식단하고 뭐 점프 스타트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인증샷 올리면 제가 다 피드백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이거랑 저랑 스태프들 몇 명이 있거든요. 제가 같이 이렇게 배워서 같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코멘트 계속해서 계속 수정이 나와요. 점프 스타트 기간 15일 동안. 그 이후엔 공지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인증샷 올리고 하고 질문하고, 그 운동이든 식단이든 그걸 밑에 답글만 달아주고, 피드백이랑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만 해주고, 저희는 15일에 다 승부를 걸어요. 그래서
15일 동안 그 부종 잡는 거 그다음에 부종 못 잡으면 살 안 빠지거든요. 점프 스타트 기간 안에 부종을 못 잡으면 90일 동안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거에 집중. 그다음에 나머지 15일은 이제 운동으로 몸 다시 그러니까 빼잖아요. 15일 동안 빼고 15일 동안 채우면서 건강하게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2달은 습관 잡는 기간. 이런 식으로 루틴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공지는 15일이 끝이에요. 그리고 시작하고 3번 동안 줌으로 원래는 이제 라방으로 했었는데 그 카톡 라방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오픈 카톡을 쓰거든요. 오픈 카톡 라방이 안 돼가지고 줌으로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고 식단 짜는 법, 왜 TRNT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걸 소비자들이 가르치게 1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세미나가 한 번 있고, 2번째는 다른 강사가 이제 뭐 해독 왜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알려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이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알려줘서 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느끼고 습관 잡게 하는데 저희는 되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데 그냥 어떤 부분 이렇게 딱 질문을 주시면 그게 더 제가 답을 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부종을 잡는다는 건 뭐 어떻게 한다고? 빼고? 갈바닉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해독 아니에요? 해독이죠. 해독인데 그 해독 왜 해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사람들이 왜 부종이 생기는지 이런 걸 이해를 시켜주면 답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몸에 소금이 쌓인 게 많으니까 잘 붓는 거예요. 신장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2가지로 빼면 돼요. 땀 흘리고 물 많이 먹고 소금 안 먹으면 돼요. 다른 거 먹어도 돼요? 저요. 저염 식사를 하죠. 저염 식사. 네, 무염 식사 하면 안 돼요. 저염 식사를 하고 땀 흘리고 운동 점프 스타트 기간에 근력 평생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 못 하게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칼로리를 너무 제한하기 때문에 운동까지 시키면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그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소금 같은 거 많이 안 먹고 물 많이 먹고 배출시키는 기간. 근데 점프 스타트가 되게 빨리 잘 빼주거든요. 그럼 보통 4kg? 3kg, 4kg 빠져요. 2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는 승부를 걸고 그냥 그렇게 15일 동안 빼고 15일 동안 더 이제 지식적인 거랑 습관 잡는 거 알려주고 2달 동안은 그걸 실행에 옮기는 기간. 그래서 그 운동, 식단, 인증하고 중간중간에 이벤트 하면서 계속 동기부여 시켜주고 그렇게 3개월 끌고 가면 참가자의 70%가 성공해요. 6% 한 세트 받는 게 한 70%가 돼요. 운동은 매일 인증샷이 되나요? 주 4회를 권장하는데 매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 매일 올리거든요. 사장님들이 그거를 소비자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일단 저는 늘 일상적으로 식단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같이. 그래서 식단 사진도 계속 내시고. 네. 근데 뭐 매 새끼를 올리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마음대로 먹거든요. 네. 운동量너무 많으니까 완전 다이어트 시키면 전 살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마음대로 먹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는 늘 하루 한 끼는 식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끼 식단할 때 그냥 올려요. 그러면 이제 제 거 샘플 보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소비자들이 배우죠. 막 따라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하루 한 끼라도. 네. 근데 저희는 그냥 되게 간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벤트로 알려주는 건 뭐 딴 거 없고 그냥 뭐 제가 다이어트 먹어도 되는 식단,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식단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고 그런 게 이제 15일. 15일 안에 모든 게 다 정보가 나가고 이게 끝이에요. 처음 운동하는 사람 뭘 하라 그래요, 보통? 운동 처음 하는 사람 뛰라 그래요. 그러니까 뛰라고 뛰거나 계단 올라가라 그래요. 아파트 사시면 계단 타라 그래요. 근데 운동을 뭐라고 알려드리냐면 어렵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심장 뛰는 행동을 하라 그래요. 그냥 지속적으로 심장이 20분 이상 심박수 올라가는 행위를 하라 그래요. 20분 이상. 네, 20분에서 40분 요 사이 안에 심장 뛰는 행위를 하세요라고 하면 가지수를 주거든요. 빨리 걷기, 조깅, 달리기, 계단 오르기, 뭐 맨몸 스쿼트나 뭐 이런 걸 해라, 줄넘기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몇 가지를 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선택해서 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성과 안 났던 시스템. 다 정해놓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렇고 저희는 이제 그냥 원리만 알려줘요. 원리만.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방이 끝나면 소비자들이 아 다이어트랑 몸 관리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배워서 나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되게 쉬웠고 재밌었고 너무 절제되고 압박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소개가 나요. 티아나인지 되게 쉽고 근데 살 되게 잘 빠지고 좋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약간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그걸 이제 했었으니까 그거 이제 계산하고 각각이 스스로가 계산해서 할 줄 알게 이런 거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해요. 그 이제 먹을 수 있는 가짓수 이렇게 막 알려주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하고 만나서 뭔가 시간하고 뭐 이렇게 좀 써보면 대화를 해보면 조금씩 이제 알게 되잖아요. 어쨌든 뭐 MZ라고 해서 막 이렇게 단정 짓진 않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STP하고 대문하고 초대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들어주고 비즈 파악해서 대문하고 초대해서 같이 미팅하고 3자 미팅하고 그래서 MZ라고 딱 뭔가 단정을 지으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순간 명단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일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 이 사람은 이상하지 않은 사람. 내가 이 사람 리크루팅 해도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이 사람 뉴스킨이 필요한가? 괜찮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전 똑같이 해요 그냥. 이 사람의 니즈에 맞게. 그거지 MZ. 근데 MZ는 돈이 빨리 안 되면 떠나요 금방. 저도 이렇게 막 해보니까 그래서 왔을 때 빨리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빨리 벌 수 있게 그거를 내가 어쨌든 스폰서가 도와줘야 되니까 팀 안에서 그것만 잘 해주면은 잘 안착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서운하고 삐지고 이런 거를 하는 순간 본인이 일단 손해고 그게 계속 그냥 냉정히 생각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럼 복제될 건데 괜찮아요? 내가 스폰서한테 예를 들어서 삐지고 서운하잖아요. 사장님들 파트너가 생기면 사장님한테 삐지고 서운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여러 명 생길 거야. 갑자기 막 속이 막 터질 것 같잖아.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스폰서한테 한 명이잖아요. 근데 스폰서는 나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명 있겠지. 근데 나도 그렇게 여러 명이 생길 거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생겨요. 가끔 한 명씩 생겨요. 그래서 제일 시간 낭비가 저는 감정 싸움인 것 같아요. 일하러 와서 왜 감정 삐지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업하면서 리더 사님들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남자 성향들이 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팀헬트 스폰서 파트너가 다 팀헬트거나 비리 이상인 리더들 보잖아요. 다 남자 성향. 뒤끝이 없어 다. 막 삐지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근데 여기서 성과 안 나고 어느 순간 정체되거나 조직이 막 이렇게 안 커지는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래서 남자 성향이거나 남자 리더가 많은 이유. 큰 팀에 다 남자들이 리더잖아요. 아니면은 거기에 진짜 우직한 부부 사업자신데 우직한 남편 사장님이 지키고 있다던가. 예를 들면 신용태 사장님 같이. 근데 뭐 성향이니까 남자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걸 잘 삐지는 감정이 동성한테 잘 안 생겨요. 그 남자는 동물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좀 섬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하고 내 개인적인 감정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해야 된다고 저는 되게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셋이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일에 논쟁하고 막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이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이런 얘기는 해요. 저도 스폰서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낫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은 이래요. 근데 너네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나 좀 생각 좀 해보. 막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져. 끝. 그러면 이렇게 해 하고 끝이에요. 이재용 선생님하고 뭐 임 선생님하고도 친구니까 야 그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끝. 나 너가 말 그렇게 해서 서운했어. 나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업하면서. 뭐 서운할 수 있지. 근데 뭐 여기 뭐 연애하러 왔어요. 아니다 일하러 왔잖아요.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면 팀장님한테 마음적으로 서운한 적 있어요? 회사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뭐 사수한테 저 사수가 이렇게 말해서 나 너무 서운했어. 없잖아요. 그냥 저 새끼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러고 말았잖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냥 뭐 동료나 뭐 이 사람 없어 막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저 새끼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러고 그냥 이러고 말았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여기에 와서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바라는 거잖아 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조금씩 쌓이고 뭐 이게 서운했고 저게 서운했고 막 이러면 힘들고 지금까지 못 왔을 것 같지 않나.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하고 에너지 낭비예요. 그 에너지를 선생님들 프로스펙터랑 파트너들하고 팀 안에서 확 써야 되는데 우리 잠깐 상상해 보면 선생님 내가 파트너예요? 네. 미팅하고 뒤돌아서서 내가 장문 메시지 보냈어. 이래서 서운했고 짜증났고 어쩌고저쩌고 네네. 좋아요?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나도 뺏기고 사장님도 뺏기는 이런 행위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게 원래 성향도 있었는데 노력도 했죠. 왜냐면 제가 진 선생님 울린 적도 있으니까. 제가 임 선생님 울린 적도 있고. 아, 그래서. 울린 줄 알고. 울진 않아요. 혹시 술도 우셨나요? 울진 않고. 근데 저도 이제 뭐 기분 나쁘고 막 이랬을 때도 있었으니까. 울린 적 있었어요. 아 근데 울었다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진 선생님 마음이 되게 여리세요. 근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남자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 선생님도 이제 막 화도 나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저한테 서운하겠죠.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뭐 근데 막 그래가지고 그 뒤돌아서 제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사과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냥 뭐 신뢰 이런 걸 떠올리기도 그냥 없이 그냥 인간관계가 잘 그냥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믿는 게 있어요. 무한 신뢰라는 게 억지로 생긴 건 아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재영 선생님하고 지선 선생님도 그렇고 저랑 지선 선생님도 그렇고 저랑 이재영 선생님도 그렇고 이재영 선생님도 저랑 그렇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신뢰라는 게 생겨서 그냥 뭐 신뢰가 있지 우리 이런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믿는 거죠. 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이지 않은 거. 팀 안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며 감정적이지 않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근데 결국에 시간 낭비. 끝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간 미팅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연합 강의장이 있어가지고 그거 활용하는 거. 그거 활용하면 이제 평일 화목 저녁 토요일 이렇게만 그건 알아서 하고 주간 미팅 모여서 하는 거 한 번. 랠리 한 달에 한 번. 동안방. 그다음에 이제 TR방 돌아가는 거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끝. 최고네요. 그럼 나머지 다 개인.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할 때는 함께 하고. 네, 아니 저희도 매일 시스템 있고 막 이래봤거든요. 네. 사람 언제 만나? 그러니까 적당히 이 사람 만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하고 저녁만 그렇게 사업적인 어떤 팀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무조건 올데이 그냥 사람 만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 팀 시스템은 그게 다예요. 랠리도 이제 올해 이제 다 1일차로 됐고 주간 미팅 한 번, 동안방, TR방, 그다음에 초대 시스템 끝. 혹시 1대 파트너 사님들하고는 저요? 네. 지금은 이제 1대 사장님들이 오래돼가지고 그냥 소통이라는 게 이건 것 같아. 소통이 뭐예요? 전화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왜 그게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혹시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잘하고 있냐 뭘?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미팅은 하죠. 근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스폰서랑 소통, 그러니까 관계가 잘 유지되고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자주 만나서 얘기하거나 밥을 먹고 친해져야 되며 팀장님하고 친해진 적 있었어요?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싫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스폰서 선생님하고 그 소통하죠. 굉장히 공적이에요. 저희는 되게 친하거든요. 집도 되게 가깝고. 근데 일조일 때 공적이고 이런 거 있어요. 어제도 갑자기 나 집에 가는데 임선이 차가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지. 어디 가요? 그랬더니 나 집인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차를 끌고 나오시니까 그래 하다가 밥 먹었어? 아니요. 밥 먹을래? 일 얘기 안 해요. 어제는 좀 잠깐 했지.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소통하고 막 이런 거는 막 친해지고 막 돈도 이런 거를 좀 저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버리고 그냥 저도 만약에 뭐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지선 선생님한테 하면 그거를 스폰서가 어떻게 해결해 줘요? 아, 뭐 있냐?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10년 했어요. 근데 일단 바라는 마음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바라는 거 있죠. 스폰서한테 바라는 거, 파트너가 뭘 하길 바라는 거, 이거를 모두를 다 없애야 서운한 게 일단 없어지고 바라지 않으면 감사함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바라지 않았는데 잘 됐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겠죠. 근데 바랬는데 내 바램보다 못했잖아요. 짜증나고 서운하고 이 사람이 난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고.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면 그렇고 스폰서 선생님하고 소통도 그냥 그런 신뢰관계들이 있고 뭐 일적인 거 되게 짧게 끝나요. 어제도 이제 일적인 것도 이제 저도 이제 내년도를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한 30분 얘기했나? 30분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하고 밥 먹자.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끝. 근데 이제 그 소통 이게 저희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일적인 건 되게 짧아요. 길지 않고 명확해요 대신에. 왜냐면 군더더기가 없고 서로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이 있기 때문에 서운함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하다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기분이 안 나빠. 근데 막 뭔가 그런 부분에 날이 서 있으면 연쇄추돌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바라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하는 거.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소통이 뭐냐고 다시 되물은 게 뭐냐면 뭐 비즈니스를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하고 사람이 친해져야 되는 건지 그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어 다시 되물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좀 이렇게 막 냉정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밥 먹는 것도 소통이지 뭐.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밥 먹고 헤어졌다? 소통을 안 했대. 한 번 먹는 거. 그러니까 뭐 일 얘기를 안 했다 이거. 그럼 또 일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또 소통을 안 했대. 뭔가 안 친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감정 노동이에요. 제일 큰 좋은 소통은 저는 그렇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로 성과 내는 결과로 증명해내는 게 제일 큰 소통인 것 같아요. 각자 돈 잘 버는 거. 네, 그게 제일 큰 소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야지 제가 잘 돼야 스폰서 선생님도 편하고 또 내가 잘 해야 나도 그걸 받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어째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생각하면 좀 다 심플하게 정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검증이 된 거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그거에 연쇄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면 더 부정적으로 되고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 완전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생각을 정리하거든요. 운동할 때.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에 숙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그렇게 막 예민하고 부정적 이런 사람은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이 시간에 일어나서 달리면 내가 진짜 대단한 걸 해주겠다. 못해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뭐든 해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부자들 중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없었고 아침에 운동 안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팀 안에서도 저는 운동하는 거 요즘에 이제 뉴비트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아침에 그거 30분이라도 안 타면 뭐라 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 그걸 하니까 안 하면 눈치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져요. 근데 뭐 해라 마라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자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 저는 굉장히 큰 추천을 드립니다. 뉴비트도 되게 좋은데 더 좀 내 자존감이랑 에너지와 자가 발전하는
밖에 나가서 달리기. 아니, 집 밖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뛰어도 되고 좀 빠르게 걸어도 뭐 어떤 거에도 상관없는데 옷을 입고 춥든 비가 오든 나가는 거예요. 일단 집 밖을 나가서 내가 한 목표를 하고 돌아오면 그 돈 들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하루 30분이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 기간을 정해봐. 한 달 너무 짧고요. 60일, 90일 정도를 잡고 100일, 90일, 100일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못할 게 없어요. 이 에너지가 생기면 믿고 싶으면 해보시고 안 믿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든 팀 안에서든 파트너든 스폰서든 한테 마음이 지쳤을 때 그거를 다시 재충전해서 스스로 다시 에너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스폰서가 못 풀어줘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성인이잖아요. 그럴 때는 좀 달리기 하는 편이에요. 그 생각이 없어서요. 그리고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임지 선생님 진짜로 임지 선생님들이요. 근데 이래갖고 오늘 막 이래갖고 진짜 우리끼리 하는데 졸라 빡치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뛰어. 진짜로 그래요. 뛰어 이러고 임지 선생님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하고 오면 되게 막 활력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그 PT 선생님이 운동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는데 임지 선생님 PT 받으시거든요. 일주일에 2번 가시는데 그거 하고 오면 본인도 이제 에너지 충전도 되고 막 하니까 백만장자도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더 운동을 해야 되겠네. 저희는 책 읽기로 돼 있는. 운동. 죄송합니다. 책 읽기 뭐 그런 말 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대문 알려주고 책 읽고 강의 듣고 명단 미팅하고 그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뭐 책 강의 그다음에 이제 운동 이런 거 하는 거 알려주고 처음에 안착할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GV 하는 거. 일단 뭘 해도 저도 뭐 되게 그러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 GV 잘 되고 비전 보고 하면 이거 알아서 하지. 근데 여기만 하고 GV를 안 하면 안 되면 이거 아무리 멘탈 좋고 뭐 긍정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어도 이게 사그라들더라고.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탱코어에 있는 거 하기도 하는데 실제 매출에서 돈이 커미션 들어오게 소비자 구축해주는 거. 그게 저희는 안착하는 시스템이 좀 집중이 돼 있죠. 혼자 GV 어떻게 했냐. 겁나 많이 했어요 데모는. 진짜 데모를 많이 했지 뭘 이거를 한 큐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뭐 이 안에는 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잘할 수 있게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걸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초기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수전 미팅은 줌으로 하세요? 네, 줌으로. 뭐 시간이 딱 일주일에 무슨 일주일에 요일날? 월요일날 저녁 8시. 그래서 방법론에 너무 포커스 하기보다는 TR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R 방도 그렇고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살을 왜 빼야 되는데 이거 왜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되는데 이걸 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데모는 왜 해야 되는데 사업 왜 해야 되는데 뉴스킨은 왜 시작했는데 이거가 계속 명확해지면 제품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매출이 안 나는 거는 제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제품에 확신을 키워줘야지 이 제품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매출 하는 영업 기술을 알려준다고 해서 이 사람 잘할까? 아니요, 못해요. 왜냐면 영업의 기술은 가진 사람들만 하는 되게 특이한 장점이거든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돌멩이 갖다 줘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아이템을 가지고 매출을 못하고 초기 안착이 안 된다? 그럼 확신 다시 처음 돌아가는 거예요. 왜 뉴스킨 시작했으며 이 제품을 왜 이 사람한테 전하고 싶고 당신한테는 이 제품과 사업이 어떤지 이게 명확해지면 대문하는데 에너지 다르니까 당연히 클로징 잘 되고 근데 그거를 소비자들이 더 정보는 더 많아요. 단지 그냥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도 써야겠는데 이 마음이 갔을 때 매출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품
뭐 막말로 싸게 살 수 있는 데 더 많고 결국에 만나서 이 사람한테 제품을 쓰는 거는 이 사람의 에너지하고 이 사람을 보고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든요. 살이 먹어도 안 찌는 사람들은 그냥 배탈 잘 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있어요. 네. 예민한 사람들 있죠. 예민하고 뭐 좀만 신경 쓰면 배 아프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좀 그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인데 그게 뭐냐면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장이 좋게 만들어주고 되게 간단한 원리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근데 양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게 하루 동안 많이 먹는 거예요. TR을 그렇게 하면서 TR 먹으면서. 근데 그거를 막 나쁜 탄수화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식단 있죠. 그거를 적게 일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0.5배 양을 늘려서 한 2,000칼로리,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 좋은 영양소를 먹이면서 TR을 하면 잘 쪄요. 근육도 잘 생겨요. 같이 사이드로 들어가는 파모닉스 제품은 TR 저는 무조건 뉴스 스팸. 메타는 메타. 안 들어요. 메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메타 무조건 먹어야죠. 먹어요. 장트라블타 같은 데. 그러면 15일 동안 해독 기간에 저 같은 경우 TR 처음 시작했을 때 49kg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5일 기간에 46kg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체중에 연연 못하게 해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날 얘기해요. 체중계는 갖다 벌어라. 그러니까 말 우스갯소리로 눈바디를 보는 거지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에 대한 걸 말고 그건 참고 사항인 거고 그냥 눈바디하고 정 보고 싶으면 이제 인바디를 재고 본인이 만졌을 때 이거를 보고 움직여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체중보다는 그 사람의 체성분하고 체질 자체가 어느 정도였다는 얘기를 좀 그런 분들도 15일 기간에 밥을 한 번 먹지 않고 쉐이크 삼식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진짜 마른 비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마른 비만이면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말랐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막 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채워주는 90일을 하죠. 그럼 점심에 일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식 들어가죠. 해독 근데 기간에도? 점프 스타트 끝나면 다 일반식 먹여요? 네. 근데 아까 그런 분들은 점프스타트 기간에도 점심 때 일반식을 해도 해독이 되나요? 지금 사장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15일 동안 내내 밥 한 끼도 안 먹여요 사장님 내가. 저희는 식단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식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일상에 맞게. 전부터 15일.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야. 근데 맨날 어떻게 도시락 싸고 다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안에 있는 공지사항이 뭐냐면 뭘 알려주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챙겨 먹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줘요. 구내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거를 구내 식당 가면 이거 이렇게 드세요가 아니라 식단 나한테 맞게 칼로리랑 영양소를 얼만큼 양을 조절하고 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 이제 인증샷을 올리게 하거든요. 그럼 처음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피드백을 조금씩 주면 요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터득해요. 그래서 저희는 점프 스타트 기간 끝나면 그냥 일반식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또 맛있는 것도 먹이고 오늘 이제 주말에 먹는 날이거든요. 그 막 사람들이 올리고 햄버거 올리고 막 이래요. 제가 이제 햄버거 감자튀김 못 먹게 하는데 햄버거는 먹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마요네즈 이런 건 못 먹게 해요. 근데 뭐 치즈버거 이런 건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막 그런 거 올리면 신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올리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또 다음 주 열심히 해요. 먹어도 돼요 사실.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마른 사람들은 그냥 좋은 거를 적게 하루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보다는 0.5배. 그러니까 3끼 먹을 걸 5끼를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해독은 뭐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근데 너무 칼로리를 낮추면은 네. 안 되죠. 저희는 15일 내내 그 보통 옛날 정경 사장님이 했던 그 너무 저는 아시는 것 개인적으로 같아, 내가 보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네. 제 관점에서는 그거 너무 리스크가 큰 네. 근육량이 너무 많이 네, 빠지는 네. 식단이에요. 근데 왜냐면은 저희는 점프 스타트 때도 닭가슴살이고 고기고 다 먹거든요. 네. 아침도 이제 본인이 원래 식사대로 원래 만약에 직장인이야 그럼 쉐이크를 아침 저녁 먹어도 된다고 해. 그러면 이제 2개 먹고 점심에 좀 먹었어. 근데 제가 처음에 알려주는 하루 총량을 채워야 되는 그 계산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럼 본인이 계산해. 모자랐네? 그러면 이제 또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 식단은 이겁니다! 이렇게 정해주진 않아요. 식단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걸 정해주진 않고 식단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회식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한 번 한 끼에 회식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나 이런 걸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알려주고 그 어플 사용하는 거 알려주고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TR방도 저희는 그런 걸 알려주지. 네. 점프 스타트 식단은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라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내가 먹은 양을 이렇게 한 5일, 일주일 정도만 기입을 해보잖아요. 아, 요 정도 먹으면 요 칼로리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 요렇게 먹으면 칼로리가 이렇게 이거 칼로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감자튀김 하면은 거기에 100g 설정하면 칼로리랑 탄단지가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 어플에 이렇게 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내가 오늘 점심 먹은 메뉴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 점심에 이렇게 먹었으니까 하루에 얼마큼 먹었고 이게 다 기록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생각보다 많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적구나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써보라 그래요. 맹신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좋은 거는 TR90 쉐이크도 치면 나와요. 나와요. TR9 쉐이크도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한 5일, 일주일 정도 점프 스타트 기간에 식단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평상시에 먹었던 거 뭐 순댓국, 설렁탕 이런 것도 기입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막 1000칼로리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막 맥주, 감자튀김 뭐 궁금하면 평상시에 먹었던 식단들 막 적어보라고. 거기다 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살찐 거라고. 그러면 PT를 받아보니까 저희 쉐이크는 그냥 30g 이상 안 쳐주고 계란 흰자도 2개 이상은 안 쳐주고 나머지 다 동물성 단백질,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런 걸로 하루 100g을 채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PT 선생님이요? 네. 그러면은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하루에 100g을 채우라고. 네, 100g을 채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하루 양이 100g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100g이 닭가슴살 한 덩어리는 100g인 거 알죠? 네네. 근데 거기 단백질은 24g, 25g 들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5개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트레이너. 잘못된 거죠. 바보. 네. 그렇죠. 기본적인 영양학을 안 배운 트레이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쉐이크를 그램 수로 많이 쳐주질 않더라고요. 그거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그 때문에. 바보예요. 그거로 잘못된 트레이너. 우리가 이제 TR고 이렇게 우리 프로틴 다 해서 100g을 이제 70g 정도를 채워도 괜찮다는 거죠. 네. 다 그거 다 몸을 흡수되는 거예요. 굳이 닭가슴살을 안 먹어도 그거로만 채워도. 네. 네. 똑같은 식품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다? 그거 되게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무지한 걸 티내는 걸 수도 있고. 트레이너 잘 골라야 돼요. 네. TR 질문이긴 한데요. 오늘 좀 과하게 먹었어. 네. 그래서 저녁에 UBT를 탔어요. 그러면 UBT를 타고 난 후에 TR고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과하게 먹었으면 안 먹는 게 좋죠. 네. 왜냐면 걔도 칼로리가 있고 맞죠.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그리고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데미지가 오거든요. 왜냐면 간에서 단백질 그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하게 먹었는데 TR고 또 굳이? 그거는 운동했으니까. 그런 패턴은 벌크업 패턴이에요. 벌크업 시키고 있었네요. 92kg 이거네요. 그 만약에 전날 그냥 이게 팁인데 그냥 전날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첫 식사까지 공복 텀을 저는 되게 길게 줘요. 그러니까 저도. 16시간 공복이 그렇게. 근데 그거는 할 거면은 오래 하든가 아니면 저같이 몸이 원래 저는 이 상태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습관적으로 되면 해도 되는데 그냥 만약에 일시적이다 그러면 전날 좀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침 굶어요. 아침에 공복 유산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식단은 클린하게 먹는 거예요. 두 끼. 좀 적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TR 소비자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포기하지 마라. 하루만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온다. 그럼 사람 포기 안 해요. 근데 어제 막 많이 먹었어. 안 돼.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은 어제 그렇게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면은 안 해. 그래 망했지 뭐. 연락 안 해. 이렇게 연락 안 해. 근데 그게 아니라 괜찮아. 뭐 어차피 90이라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대처 방안을 알려주면 그래 다시 하면 되지. 저도 만약에 전날 막 미친 듯이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10km 달리고 헬스장 가고 좀 클린하게 점심에도 샐러드 먹고 저녁에도 샐러드 먹고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구나. 소스는 드세요. 칼로리 계산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소스 아예 안 안 먹죠. 아예 안 설탕이 많이 든 건 저는 안 먹어요.
오리엔탈. 아까 제로 쿠키 드시죠? 일단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독이 소비자들한테도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설탕이에요. 설탕하고 마요네즈. 설탕이 제일 다이어트에 독이에요. 사실 탄수화물이 과한 것도 독인데 탄수화물 왜 다 못 먹게 하냐면 결국에 탄수화물이 저장되는 건 설탕과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몸에 당으로. 근데 거기다 설탕까지 먹어? 근데 그러면 당연히 칼로리랑 살이 찌겠죠. 탄수화물 갑자기 지혈 막 혈당 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저는 90일 동안 절대 못 먹게 하는 게 소금은 많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짠 거는 먹어도 돼요. 사실 땀을 좀 흘려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뭐 보디빌더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소금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김치도 먹어요, 저희는. 김치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좀 잘못된 그거예요. 15일 기간에는요? 15일에 만약에 부종을 좀 세게 빼고 싶다 그러면 15일은 못 먹게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젓갈, 국, 김치 막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15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클린한 식단 있죠. 네. 아침에 야채 샐러드, 닭가슴살, 쉐이크 그거 한두 끼, 저녁에 라이트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프 스타트 기간에는 가고, 그 이후에는 그냥 먹어요. 먹고 땀 흘리라고 그래 그냥. 근데 운동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땀 흘리세요. 땀 흘리세요. 알아서. 땀 흘리세요 이렇게 하면 뭐든 해요. 막 저 걸어 올라왔습니다 하면 22층 막 인증샷 올리고 막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뭐 선수할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건강하게 근육량 올려주고 체지방만 2, 3kg만 빼도 6% 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커스로 가면 살 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스스로들도 너무 재밌는 거야. 쉽고 안 힘드니까. 설탕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설탕 그렇게 막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저 초콜릿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크 초콜릿 가끔 먹어요. 근데 밀크 초콜릿 이런 건 안 먹죠. 식빵 드세요? 식빵이요? 네. 빵을 안 좋아해요.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크림빵 잘 안 먹죠. 그러니까 약간 진짜 봐도 이거는 진짜 독이다 약간 그런 것 빵 있죠. 네. 잘 안 먹어요. 많이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막 즐겨 먹진 않아요. 이미 지식이 들어오셨으니까 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원래 그냥 빵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빵 많이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저희는 그래서 쉐이크 빵 만드는 걸 알려주죠. 그러면 그거를 한두 번 해보면 이거 먹을만한데 이러면서 이제 쉐이크 빵 해 먹고, 아니면 이제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빵도 이제 고르는 법 알려주고. 근데 빵 또 왜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 근육을 양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몸매를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네. 영양 섭취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탄단지의 양만 채워주면 충분해요. 충분해요. 근데 운동을 안 하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몸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아무리 뭐 좋은 뭐 영양제 식품이 뭐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해도, 티알라인트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살은 빠지겠지만 몸이 이렇게 막 예쁘게 막 근육이 막 나오진 않아요. 몸이 그렇게 생겼어. 네. 저 인바디에 보면 권장 섭취량도 있고 기초 대사량도 있잖아요. 그러면 권장 섭취량으로 그분한테 그거는 칼로리 계산해 주세요. 그건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건강적으로 건강하게 그 권장 섭취량은 보통 여자들 뭐 1800에서 2000 칼로리, 네. 남자 2000에서 2400 칼로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포커스는 그거랑 달라요. 네, 이 사람의 지금 현재 기초 대사량과 체중과 체성분의 이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의 체지방 나쁜 걸 빼줘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계산법이 많이 바뀌죠. 그 권장 섭취량대로 하면 아주 일반인처럼 건강하게 될 거예요. 계산 뭐 어떻게 해요? 복잡해요? 원리만 알면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알고 계신 거 없나? 그 탄수화물 다이어트 할 때 보통 체중당 5에서 6g 먹고 계산하고, 단백질은 보통 일반인은 1g, 운동 많이 하는 사람 1.5에서 1.8g. 네. 그거 아시죠? 네네. 그 식이섬유랑 야채는 뭐 양은 상관없고 지방은 총 식사량의 10% 정도를 계산해서 먹는다. 이게 다예요. 그럼 그거를 그 계산을 했을 때 총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 체중을 집어넣으면 나는 3끼를 먹으면 나누기 3 하면 그게 한 끼에 먹는 식사량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법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만 인지되면 너무 좋아요. 그것만 인지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잘 돼 있고. 그 영양소들을
이렇게 내 체중당으로 해서 딱 계산을 해서 그 앱에다가 실행을 딱 시켰더니 칼로리가 적어. 더 먹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식단을 원래 먹던 걸로 했더니 치킨으로 넣었더니 이만큼밖에 안 먹었는데 칼로리가 이미 넘었어.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많구나 이게 스스로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줘요. 저희는 식단 짜는 거를 뭐 닭가슴살은 몇 그램 드시고 이렇게 안 알려주고 총량을 탄수화물 어떻게 얼마나 구성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5에서 6 6g. 그램. 5에서 6g. 탄수화물은 5에서 6이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이 5에서 6이면 70kg면 6g으로 치면 6, 7, 40, 420g을 하루에 먹는 거잖아요. 네. 맞죠? 5g이면 5, 7, 30, 350g이고 그러면은 밥 350g을 예를 들어 밥으로 먹으면 350g으로 먹는데 흰쌀밥 350g하고 고구마 350g하고 칼로리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걸 이제 막 해보라 그래. 안 알려줘. 막 먹어보고 그러니까 앱에다 막 때려 넣어보라 그래.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밥 350g은 칼로리가 예를 들면 이제 500인데 고구마는 300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럼 이게 이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영양소도 얘는 완전히 백미니까 당만 있는데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죠. 350g이 하루 한 끼가 아니고 하루예요? 그죠. 하루 전체. 예를 들면 이제 다이어트 기준으로. 다이어트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나눠 먹어야 되네. 네, 그러면은 한 끼에 3분의 1. 햇반 작은 거 하나 먹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봐봐.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고구마 100g하고 밥 100g하고 이렇게 놔보라. 저는 식저울 사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두면 쓰니까 집에서 그걸 달아보라 그래요. 그러면 단호박이나 고구마는 부피가 크거든요. 근데 밥은 요만해. 뭐 드실래요? 이러면은 그 빵 올려보라 그러면 빵은 이만큼 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원래 내가 먹던 빵 이만큼을 해보면 칼로리가 막 몇백 칼로리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안 되는, 이래서 살찌는구나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 그러니까 90일만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 90일 이후에 어떻게 잘 유지하는지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죠. 그러면은 소개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요요가 없나요? 끝남과 동시에 운동 안 하고 그렇지, 막 습관들이. 원래대로 막 피자, 치킨, 야식 맨날 시켜 먹고 이러면은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아까워서 안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습관하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잘 하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요요가 막 그렇게 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몸에 대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몸에서 에너지 고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먹는 족족히 다 저장시켜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계속 저장돼요. 안 쓰고. 그래서 그 상태가 길어지면 운동해도 땀도 안 나고 운동 좀만 하면 기력없고 앉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잘 먹고 적당히 잘 먹고 몸에 대사가 잘 일어나는 사람은 운동 수행 능력도 좋아지면서 먹는 족족히 다 소비시키죠. 그 먹는 족족히 다 피로 가고 살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계속 적게 먹는 사람은 운동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몸이 계속 신호를 주는 거. 운동하지 마. 운동하지 마. 계속 이런 사인을 계속 줘요. 그리고 좀만 먹으면 저장해. 쓰지 마. 저장해. 계속 하면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적게 먹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요. 나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다 저장돼요. 안 쓰고 다 저장돼요. 운동도 안 되고 저장 살찌고 조금만밖에 안 먹었는데 그 조금 먹은 게 계속 찌는 거예요. 땀이 안 나는 사람들이 그럼 대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이죠. 체온이 낮고. 더 먹어라 해. 네? 더 먹어라 해. 아니 운동을. 천이야를 내리지 말라. 또 2천 뭐 3천 먹으려. 그건 아까처럼 제가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면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이만큼 먹어야 된다, 저만큼 먹어야 된다. 저희 TR방에 180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제가 일일이 다 솔루션 못 해준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계산하고 조절하는 방법만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답 주고. 그게 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쉽고 재밌게. 그러니까 쉬워요. 그 탄수화물은 그냥 그렇게 절대값으로 내가 먹는 양으로 계산하면 되고 단백질 양은 그 식품에 들어있는 순수 단백질 양으로 계산해야 돼요. 키 몸무게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그람수인데
거기에 내 체중만 기입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오고 단백질은 탄수화물 5에서 6g인데 이거는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봐도 되게 많이 네. 있는데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잘 유명한 데 거 잘 보면 식단 구성하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이론상 그냥 5는 이제 운동이 다 안 하는 사람들 6g은 이제 운동 조금 하는 사람들 단백질 양도 운동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체중 1대1로 먹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70kg다? 70g 정도만 먹어도 지장 없어. 근데 운동을 좀 많이 웨이트를 한다? 저는 1.8 정도 2까지도 먹거든요. 그럼 이거 힘들어요 사실 그 양을 하루에 먹는 게. 왜냐면 닭가슴살로만 만약에 먹는다고 치면 제가 70kg니까 140g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닭가슴살을 7덩어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그 몸을 키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이렇게 그런 걸 알려주면 그 일반인들은 이렇게 1.5 정도 계산해요. 왜냐면 운동 수행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에서 1.5 정도 아까 그 몸은 그러면은 그만큼 드셔서 만든 거예요? 그때요? 네, 40일 동안. 네, 그 지금도 평상시 그 양은 계속 챙겨 먹으려고 해요. 지금도 그 몸일 것 같은데요. 저는 운동량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당 이상으로 많아요. 아니 니비트크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장님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 그때는 어려운데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운동도 하루 1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산은 한 달에 몇 번? 저요? 네. 그냥 시간 나면 계속 가요. 집 앞에 또 산이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산 정상 뛰어 올라갔다 할 때도 있고 매일 뛰신다죠. 매일 아침에 대단.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대회 때는 좀 뛰고 어떤 데? 마라톤이나 뭐 사랑 마라톤 막 이런 거 60km 마라톤 60kg요? 그거 완전 하실 때니까. 6kg 갈 거. 65km 만 65kg 뛰신데. 네, 여기 연일 때 해변 마라톤인데요. 등산은 뭐 그냥 그 가고 싶을 때 그냥 그러니까 뭐 정해놓지 않고 저의 개인적인 루틴은 주에 그냥 4회에서 5회 정도 웨이트 하는 거랑 유산소 운동 하루에 주에 4회 5회 하는 거 그거 말고 등산 그냥 취미 생활로 그냥 하는 거. 맘먹어야 갈 수 있는 거지.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미팅이 한 번밖에 없다 하시니까 셀단위 미팅을 줌으로 하시는 거죠? 셀단위 미팅이요? 네. 없어요. 아, 셀단위 안 하세요? 네, 그냥 필요하면 그때 그냥 하고 아. 막 뭘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스폰서링 같은 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한끼 하자. 아, 그런 네네. 아, 따로따로 뭐 주마다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점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의존적으로 하고 있는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존적이면 계속 뭔가를 미팅도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데 독립적이면 다 내가 만들면 되거든요. 그걸 잘하고 있는지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거고 셀 미팅 각자가 통제로 되면 셀 미팅 사실 필요 없어요. 셀 미팅 그거 왜 굳이 시간 내갖고 일주일에 3번이나 그룹 미팅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고 저녁에 투자 미팅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필요한 거는 전화로 그냥 그때그때 하고 막 저희도 시스템 되게 많았는데 그런 장가지를 좀 많이 없앴어요. 최근에 한 1년 전 정도. 그래서 그냥 그런 셀 단위는 그냥 전화로 하고 필요하면 가끔씩 이제 팝업으로 하고 그룹 미팅에 다 에너지를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큰 데로 그냥 쭉쭉. 그래서 이 셀이 많아지면 그룹 미팅에선 방향을 이렇게 정해줬는데 이 셀이 이 그룹 미팅에서의 이 방향하고 좀 흐려지는 경우가 꽤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게 혼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뿅 끝. 그 이거를 했는지 잘 한 건지 이런 체크는 그냥 뭐 전화로 하거나 밥 먹자 이래갖고 그냥 사무실에 어차피 뭐 나오는 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유스킨 성공하기까지 어떤 동기부여와 마음가짐으로 오셨는지 궁금해요. 원초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요. 돈 때문에 불편한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뉴스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원래 하던 일을 하라 그래도 600~700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600~700 벌고 싶지 않았고 어차피 그 단타라는 거 알았고 나는
잘 살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거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막 멋있는 막 이게 아니라 돈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도 알고 그냥 너무 어릴 때부터 그걸 겪고 막 이랬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든. 예를 들면 그래 나 월 1억 벌 건데 이거 지금은 힘들 수 있지. 뭐 이게 대수냐? 이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서 100만 원 벌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온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인생 살 건데 이거 지금 뭐 내가 잠깐 참는 거 뭐 어려워? 아니 뭐 좀 불편한 거 하는 거 어려워? 이런 걸로 계속 그냥 다지면서 왔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운동하는 시간에 많이 풀죠. 생각을 좀 정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복잡하고 축축 처지는 편이어갖고 일단 나가 뛰어. 아니면 걷든가 해서 좀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씻고 그다음에 좀 개운하고 운동을 하면 또 일찍 자지거든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맨날 일찍 자 일찍 일어나지 이러잖아요. 우린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만하기 싫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직 저도 제 목표 한 바는 아직 못 이뤄서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9월까지 팀한테 마감하는 게 이제 제 목표예요. 남자 혼자 이제 팀한테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 뭐 해야 멋있는 거지. 그냥 그 목표도 되게 단순한 목표를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목표도 그리고 초기 때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뜬금없는 목표 말고. 아 물론 할 수는 있죠. 뭐 목표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약간 약간 이런 목표도 있죠. 근데 약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이 큰 목표 이렇게 할 수 있는 목표도 있지만 거기 가는 과정에 더 단타로 30만 원. 조금씩 이제 내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잘게 세우는 거는 저는 되게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세우는데 이건 안 하더라고요. 파트너도 목표 설정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목표는 본인이 세워야죠. 본인이 근데 세우는 거 이제 세우는데 이제 피드백 받는 얘기는 같이 하죠. 네, 이게 뭐 만약에 너무 뜬구름을 잡는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 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월초에 이렇게 로드맵을 거의 짜주시진 않고 그냥 피드백만 받으시나요? 저희는 그룹 미팅에서 다 월 공지사항과 본인들 목표는 본인들이 세워야 이거를 하지. 스폰서가 목표를 세우는 거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할당량이지. 그러니까 스폰서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는 너 이만큼 할당량 해야 돼 이거지. 목표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가 뛰고 싶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팅을 하긴 필요하면 이제 하죠. 본인이 요청을 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목표 미팅 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팅도 본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가슴 뛰는 목표를 세우는 거를 이렇게 같이 동기부여하는 거에 조금 더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스스로 동기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 또 있으세요? 근데 보면 볼수록 동안이시네요. 저요? 진짜. 저는 이 페이스 자체가 라인이. 저 사복 입으면은 친구 하라고 골격이 이게 진짜 그냥 20대야. 네. 진짜. 옆으로 옷을 이러고 입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엄마와 아들이한테 맞잖아. 운동하세요. 운동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김영희 하나님이랑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그러니까 진짜 동안이잖아, 그죠? 보면 볼수록 그죠? 골격이. 부모님이 잘 낳아주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또 관리하는 것도 있지. 관리도 있죠. 저희 형은 아저씨 같고 몇 살 차이나요? 1살. 그러니까 관리가 중요하다니까. 설탕 안 드신대잖아요. 좋아해요. 단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이 형이면 집에도 그냥 설탕보다 스테비아 먹고 체지방 얼마세요?
지금요? 네. 12%? 오, 기본이시구나. 12. 네, 12%. 12가 기본인가 봐.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죠. 10%는 12% 항상 유지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거의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12, 15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60kg 다르시는데. 근육량 기억이 안 나. 37kg인가? 37. 그 정도 돼요. 37, 몸무게가 70kg예요? 70kg. 거기서 30kg. 이게 다 근육이 많다는 거잖아요. 70kg. 그러니까 12% 나오지. 그냥 70kg 많은 거. 근육 아니, 지방량이 10kg? 안 될걸요? 10kg, 9kg 왔다 갔다 해요. 근육이라는 거 알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그래야 있습니다. 동안이 된다. 진짜 저 정도 해야 동안이 된다. 배워야 되겠다. 갈바닉도 갈바닉인데 진짜 운동해야지 동안이 되는 것 같아요. 바디 아이오에 대한 어떤 기대. 아 되게 크죠? 네. 네. 바디 갈바닉 때 들어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크죠. 그게 다시 이제 부활이 될 것 같은. 바디아이오 저도 뭐 완전히 제품을 100% 보지는 못했지만 네. 그냥 지금 들은 소스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큰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운동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직 뭐 제품 스펙을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걔가 홈 디바이스로 통증과 셀룰라이트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 만약에 디바이스라고 하면 네. 완전 누구나 살 거예요. 네. 완전히. 왜냐면 마사지건 판매량 알아요 혹시? 엄청날 것 같아요. 엄청나요. 근막까지 다 두 번. 그 마사지건 뭔지 알죠? 이렇게 네. 총같이 생겨갖고 네. 이렇게. 들. 근데 걔가 통증을 없애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냥 근육만 털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디 아이오가 만약에 이제 쉐이핑으로 근육의 통증 근막을 완전히 다 풀어줄 수 있다? 그럼 셀룰라이트까지 난리야. 잡고. 그러면 그러면 운동 인구, 아웃도어 운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소비자들의 니즈도 되게 크고 작고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경락 같은 효과를 통증 없이 할 수 있다면 난리 나. 난리 나겠죠. 근데 아직 뭐 제품 스펙을 모르는데 약간 그런 쪽이라고 맞아, 저도 그런 대충 쪽 들었어요. 네. 그 시장을 팀을 아, 거기 만약에 그게 되면 난리 날 거예요. 바디 갈바닉도 저 런칭할 때 3달 만에 이랬었어요. 네. 근데 사장님 이제 사업 시작하신 분들 바디 갈바닉 전달해 보면 뭐야? 나 있어. 이런 말 되게 많아요. 나 있는데 우리 막 집에서 막 꺼내고 누군가한테 샀단 말이에요. 그 젤이 뉴스킨 코리아의 카테고리에 봐도 바디젤, 페이스젤이 매출 진짜 높아요. 1위, 2위, 3위 왔다 갔다 하죠. 그거가 지속적으로 지금 10년이잖아요. 2012년에 나왔으니까. 그 10년 동안 지금까지 젤이 그렇게 판매되고 있다? 근데 바디 아이오가 더 훨씬 클 거예요. 소름 끼친다. 근데 가격도 괜찮다 했거든. 가격도 괜찮네. 그 약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막 하던데. 동글동글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손가락 딱 동글동글해갖고. 끼워가지고. 전용 젤이 있고 씻을 필요가 없고. 안 씻어도 되고. 아, 흡수. 안 씻어도 되는 게 참 좋네. 그래서 이제 손에 끼울 수도 있고 밑에가 동글동글 해야 돼가지고 이게 이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TR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TR미는 제가 제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아니 그러니까 패키지 구성 다 먹어봤거든요 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설명서에 써 있는 대로라면 되게 센세이션한 제품이죠. 일단 유당불내증 같은 소화 단백질 먹었는데 소화 안 되고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조건 먹죠. 네. 거기에 거기에 그 제품이 있거든요. 배에 가스 차고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운동 전에 먹는 고카페인도 있어요. 거기에 네. 하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뭐 그런 거랑 해서 만약에 얘가 잘 된다면 TR9T하고 TR미는 약간 이제 운동하고 겸 하는 사람들이면 좀 더 라이트하게 접근해서 먼저 드시고 나중에 TR고. TR미로 입문하고 여기서 TR9T로 넘어가는 되게 좋은 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되게 쏟아지시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좀 모든 게다 6%를 일단 빼봐야 돼. 네. 근데 6%를 내가 못 빼봤는데 TR9T에 대한 이 논쟁을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도 빼보고 몸도 한번 만들어보고 살 다시 좀 쪘다가 다시 빼기도 해보고. 저 약간 TRNT 때 그 40일 만에 그걸 왜 뺐냐면요, 이걸 얼만큼 기간 안에 이만큼을 뺄 수 있을까 해갖고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일부러 찌우셨나요? 네.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3주 이미 3주 만에 6kg 뺐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빨리도 뺄 수 있는 건데 기간만 늘어나는 거니까. 3주 만에 6kg 정도 빼서 6kg 빼고 이미 6%다 뺐었어요. 네. 그러면 그거 트라이얼 키트 자체가 이미 충분히 그 네.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럼 점프스타트 연달아 30일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15일 하고. 그냥 뒀다가 나중에 해독하고 싶을 때 먹으라 그래요. 이번에 막 다 2개씩 받았잖아요. 네네. 그냥 뒀다가 좀 나중에 이거 TR 한 세트 끝나고 그냥 뭐 해독하고 싶을 때 따로 드세요. 그냥 아니 뭐 한 달 드셔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답을 주는 편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해도 정답을 주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헷갈려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천 기자님 제일 좋았던 책. 운동 좋아요. 기억이 좋았던 책? 근데 저 책을 안 좋아하는 책을 진짜 많이 읽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여쭤보니까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꼭 읽혀주고 싶은 책 신규 사장님들이나 추천할 파이브. 게 있을까요? 파이브요? 신규들한테는 무조건 파이브. 그 5년 후 내 인생 뭐 이런 것도 좋은데 네. 그 파이브 책 뭔지 아시죠? 전 모르겠어요. 아세요? 빨간색으로 좀 큰 책 뭔지 알죠? 그거는 쓰면서 그거요. 네네네네. 얇고 네. 쓰면서 내 인생 설계를 좀 나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주도적으로. 진짜. 스스로 하는 동기부여를 네. 주고 이제 자기 경영을 하게끔 만드시는. 맞을 거예요. 이거죠. 이건가? 솔비자도 이건가? 그렇죠. 관리하는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게끔. 맞죠? 이거 이거 원래는 맞아요. 나도 이런 거 배웠어. 리더십을 키우고. 이거구나. 그거랑 이제 5년 후 나의 인생. 네, 맞아요. 신규 사장님이 같이 꿈 미팅하기에는 전 제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롤모델 있으세요? 한국의 롤모델 리더분. 뉴스킨 네. 리더 사장님이요? 네. 원래 이제 정현모 사장님이잖아요. 네. 은퇴하셨죠. 그 저 루비 때 정현모 사장님 완전 그냥 저 루비 때쯤인가 은퇴하셨거든요. 맞아. 근데 약간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 한참 1년인가 강의 안 하시다가 네. 전주인가 어디에 갑자기 강의 어디 포스터를 주워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 선생님 한 명을 데리고 전주 갈래? 이래가지고 둘이서 초대도 없이 정모 선생님 강의 들으러 갔죠. 그때가 이제 마지막 거의. 그리고 세종대인가 어디에 한번 오시고 그때로 이제 끝나셨죠. 네. 그러니까 정모 선생님이 저한테 거의 남자 혼자서 그렇게 비즈니스 하신 어떤 그렇게 진짜 약간 압도적인 그룹을 만들고 싶은 롤모델. 압도적인. 약간 비즈니스 와 이게 정도 말고 이게 압도적인. 네. 한국에는 그런 사장님. 역시 느껴졌습니다. 빈틈없는 압도적인. 맞아. 네. 압도적 맞아. 빈틈없는. 그런 것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들을 키우시는 방법이 다 그렇게 리더로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저는 좀 그렇게 네. 답을 줄 수는 있는데 네. 스스로가 그거에 왜 답인지를 모르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랑 미팅할 때 뭐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답을 안 주고 자꾸 되질문하고 약간 그러니까 아니면 그걸 생각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안 했던 사장님들은 이제 뭐 약간 헷갈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답은 줄 수는 있죠. 알고 있으니까 내 생각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도 제일 크게 깨달았을 때는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무리 이게 답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못 깨달으면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날 이유가 있으셨어요? 네. 그날 이후 변곡점 같은. 1,000만 원 벌었을 때 뮤직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 들었을 때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닌데 이게 되게 현실적이에요. 뭐가 막 사건이 있어서 막 깨닫고 이게 아니라 1,000만 원 아직도 캡처링에 1,580만 원인가? 아니 1,058만 원인가? 그러니까 처음 1,000만 원 넘겼을 때 커미션이 그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들어오네? 왜냐면 그때 전까지는 1,000 단위는 못 받아봤으니까 진짜 들어오네? 이래갖고 이거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약간 현실적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믿어지신 거예요, 많이. 확신이 더 커졌죠, 사실. 진짜 돈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돈을 벌어봐야 돼. 비슷한 과인 것 같아. 돈을 벌어봐야 돼. 진짜 돈을 벌어봐야 돼. 뭐 남의 통장을 보든 뭐 내 돈도 아닌데 뭐 그. 그렇지. 네.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통장 보여달라는 거. 맞아. 보여주면 이게 네 돈이냐? 제 친구가 진짜 그랬거든요. 네. 통장을 보여달라는 거야. 보여주면 이게 네 돈이냐? 네가 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이야. 네가 이 돈보다 더 벌지 뭐 어쩌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통장 까봐 내가 왜? 가방자 미팅하실 때 그분한테 꼭 이 질문은 내가 꼭 던져서 이렇게 판가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하는 그런 질문 있으세요? 일단 저는 그냥 누군가 만나면 제품 매니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막 판가름한다기보다는 그냥 제품 매니아 쓰고 제품 좋아하게 하다가 쓰고 그 사람 그러니까 왜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왜 뭐가 고민이냐, 뭐 피부든 뭐 사업이든 왜 뭐가 약간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이나 어떤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보면 좀 어느 정도는 아 이분의 성향이 이렇구나 이러지. 근데 저는 판단하진 않아요. 이 상대를 내 마음대로 이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좀 색안경을 먼저 끼지 않으려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판단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거는 욕구 있고 진짜 이 뭐랄까 때묻지 않은 사람 있죠. 진짜 자기 인생에 이 때묻지 않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을 내가 얘기해보고 이 사람 뭐 사업 할만하네? 아니네? 뭐 좋네? 안 좋네? 이런 거를 판단하지 않는. 지금까지 LY를 넣은 게 어느 정도 됐을까요? 34명이요. 34명. 기타가 다 머릿속에 있으신가 봐요. 대단하시네. 바로 답이 딱 나오니까. 머리보다는 제 정리가 된 게 있어요. 그 이때까지 사업하면서 썼던 노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최근에도 한번 내가 1대를 몇 명이나 LY를 넣지 하면서 이렇게 막 다 써봤죠. 34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됐다 떨어졌든 아니면 LY가 사업자 못 됐든 했는데 사업자 됐다 떨어진 사람이 34명이었어.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적어봐. 그리고 저는 지선생님하고 조금 이렇게 맞는 것 중에 하나 수치화시키는 걸 좀 하는 편이에요. 몇 명을 만났고 그 중에 몇 명이 클로징이 됐고 이게 나와야지. 저 클로징이 안 돼요. 이걸로 까면 뭐 안 되는. 2명 만났는데 클로징이 안 돼. 이거랑 맞잖아요. 20명을 만났는데 클로징이 안 된다.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클로징 저 제일 잘 됐는데 몇 명 만나서 300명이요. 근데 4명 클로징 했대. 잘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치화 시키는 거. 뭐 몇 명 만났고 몇 장, 예를 들어서 뭐 DM 몇 개 보냈는데 몇 개 답이 왔고 그때까지 사업했을 때도 이랬고 뭐 이런 것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커미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수치화. 목표한 게 이제 안 올라가면 이제 막 승질도 나고. 명확한 수치와 기간을 이 기한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저를 포장하는 것 같았어요. 나 이 정도인데 막 이런 그 별로 기억이 안 나. 뭔가 했겠죠? 뭔가 하긴 했을 텐데
그 중에 그냥 뭐 생각나는 사건들은 많아요. 목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옛날에 언제죠? 몇 년? 저 EBP 도전할 때 그 강남바닥 콜드 다니면서 GV를 못 해가지고 맨날 마감 때 되면 1,500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LOI는 한 번밖에 안 났어요. 대리점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갖고 1,500, 1,400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기억나는 사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남은 500 이런 볼륨 있잖아요. 네. 그 미스트를 다 사는 게요. 어. 그때 미스트 11,000원이었거든요. 네. 한 70개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 달 안에 현찰 받고 콜드라인 다 팔아야 돼. 못 팔면 이제 빚이에요, 빚. 네네. 그리고 그거 한 6개월 한 거? 그러니까 한 400명, 400 몇십 개를 미스트를 갖다 판 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뭐 목표를 위해서만 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생존이었어요. 여기서도 그냥 생존. 이거 못하면 대리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냥 그런 거? 목표를 위해 뭘 이 정도 했다 이런 거 뭐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은 뭐 그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모닝스쿨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간 거? 새벽 5시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새벽 5시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데 엄마랑 싸우기 싫어서 나갔어요. 엄마 보기 싫어가지고 엄마가 나만 보면 자꾸 뭐 그게 돈이 되냐 밥은 먹고 다니냐 그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계속 엄마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3년 동안 일찍 나간 거지. 엄마 일어나기 전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건데 막 목표를 위해 막 뭔가 저를 이렇게 막 포장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생각 별로 안 해봤던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순수한 열정을 계속 더 키우고 싶어요. 저만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냥 나 이거 목표 이거 이루고 싶어 하고 그냥 순수한 열정을 안 꺼뜨리고 싶은 게 제 약간 욕심이에요. 이렇게 머리 쓰고 뭔가 이렇게 포장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주월 그냥 그런 거에 최선을 늘 다하려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해요.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제일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도 사람이라 계속 소파에 있으면 눕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그냥 막 옷 주워 입고 나가고 뭐라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집 밖을 떠나는 거. 나갔다 들어오면 잘 안 들어 눕거든요. 네. 근데 안 나가면 계속 들어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뭐 3km를 뛰든 5km를 뛰든 걷든 일단 옷 입고 나가는 거. 그거 갔다 와서 씻으면은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잘 안 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그냥 조금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도 축구 이러니까 자고 싶거든요. 네. 반성해야겠다. 오늘 추워서 안 나왔어요. 저도 그래요. 감기 걸리면 안 돼.